아무리 혼란스러운 시장이라도 하락은 상승을 위한 일부 후퇴일 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인유니브입니다. 오늘의 차트 분석과 시향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이한 만큼은 조금 느슨하지만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차트 분석과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변동성이 매우 컸던 날이었기 때문에 볼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 중심으로 다음 주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과감하게 포지션을 더 받을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지금 36비트가 들어가 있고요. 평단가는 66.4K 부근입니다. 오랫동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제가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65K 부분에서 지지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하나 같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물 ETF 유입량과 비례하는 비트코인 가격 또 다른 상승 재료는? 이라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면서 이 ETF의 자금 유입과 유출량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상승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광기가 지났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거시 경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와 함께 가격 상승의 큰 이슈라고 여겨졌던 비트코인 반감기는 아직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상승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만이 가지는 특장점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반감기는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주는 만큼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저도 이 뉴스와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마스닥 바로 코앞입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 그 반대로 FOMC 발표 이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독립적으로 다르게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 아까 뉴스에서 본 대로 거시경제에 너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와야 할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또 자금 유입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현재의 가격 상승이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차트만 깔끔하게 움직여줍니다. 저항받을 부분에서 저항받아주고, 여기도 저항받을 부분에서 저항받아주고, 지지 나올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고, 다시 저항받을 구간에서 저항받고, 지지 나올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고, 너무 차트적으로만 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런 맛이 아니거든요. 차트를 조금 부셔주고 더 예상치 못한 무빙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저의 기조는 상승으로 간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7K는 버텨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게 실패를 했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후의 지지선 롱으로 가려면 여기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65K는 다행히 지켜줬습니다.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66K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아마 주말간에는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주말에는 이런 식으로 66K 구간을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월요일이 시작되고 나면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67K 구간을 트라이를 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자리라면은 여기서 하락이 조금 나왔다가 그대로 쭉 계속 오르는 그림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장세가 이상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확률이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축을 조금 했다가 올라가는 게 가장 예쁜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롱이 많이 청산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4시간을 기준으로 롱은 1억 7,400만 달러가, 숏은 4천만 달러가 청산이 됐습니다. 약 4.3배 정도가 롱이 더 많이 청산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롱 물량이 많이 청산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전에 많이 털렸기 때문에 그 밑에는 청산 물량이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숏 포지션의 청산도 꽤나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등 쪽에서 따라붙었던 숏들이 청산이 당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롱이 청산을 더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롱 같은 경우에는 87만이 청산을 당했고, 숏 같은 경우에는 20만의 청산을 당했습니다. 롱이 여전히 4배나 더 많은 청산을 당하고 있지만 확실히 가격 변동이 적기 때문에 청산 물량 자체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 맵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횡보한 가격 덕분에 지금 67K부터 65K까지는 크게 청산 물량 자체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위아래로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이 위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7K 부근엔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고, 또 68K 구간에 청산 물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롱의 경우에는 65K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청산 물량이 많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고, 65K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청산 물량을 털어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분석한 것대로 65K 최후의 지지선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면서 이러한 청산 물량들을 잡아먹고 빠르게 70K까지 다시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CVD 파이어 차트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CVD 파이어 차트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2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이것 제외하고도 많은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해보면 역시 65K에 있던 지지 구간은 확실히 매물대를 부수지 못하고 지지가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던 얇은 지지 구간들은 결국에는 쉽게 깨지는 모습을 보였죠. 쉽게 말해서는 지지를 해줬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그냥 매수벽을 치웠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65K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위쪽을 봤을 때는 68K 구간, 69K 구간에 약간의 매물대는 있지만 그렇게 의미가 있는 매물대는 아니고 70K 구간에서 매물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 72K가 큰 매물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VD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에서 100만 달러의 매수가 살짝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만부터 1000만 달러까지 시장가 매수도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개미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전체 오더수가 증가하고 고래들이 매수를 많이 해주며 빠르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시기에서 어떻게 나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승의 재료를 무엇으로 쓰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지표들을 함께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을 하고 알트코인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뉴스 시황들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방어선 65K를 지켜줬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롱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이 65K가 깨진다면 빠르게 손절을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멤버십 방에서 포지션 공유를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을 해서 쏘고 있기 때문에 제 포지션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65K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게 왜 바닥으로 올라가냐 아니냐에 대해서를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배제를 해볼게요. 이 왜 65K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지표는 상당히 많이 쉬고 있습니다. 미치결 약정도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꽤나 빠졌고요. 거래량 같은 부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지표 발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은 차트에서 굳이 숏을 볼 필요 없다. 만약에 내가 목표 포지션이라면 지금 구간부터 50K까지 분할 매수를 촘촘하게 걸어놓고 걸리는 만큼 끌고 간다. 이거 정말 좋은 매수 기회고 수익률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뭐 딴 걸로 말 안 합니다. 제 매매 실력과 시드 그리고 제 포지션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미 이 위에서 숏을 좀 잡았다, 그럼 저 같으면은 지금 구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체를 보거나 한 번 하락이 더 나오면 한 65.6K 구간에서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스위칭을 받아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잡았던 숏이라면 충분히 익절이 되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 50K 부근을 손절로 잡아도 더 빠질 걸 생각해서 약간 밑에 손절을 잡아도 충분히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롱이 물리셨다면, 만약에 청산가가 조금 여유가 있다, 예를 들면 뭐 64K 초반대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뚫을 거를 생각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걸 생각하면 버텨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청산가가 65K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윗부분이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근데 저는 여기서 바로 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희망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무리해서 포지션을 더 들어가려고 하거나 돈을 더 넣거나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짜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알트는 내려갈 것이다, 혹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알트들이 심각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밈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와, 알트들이 정말 비트코인의 이 급등락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받기에는 조금 매력적인 구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애매할 수 있다, 저점이라고 생각되지만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매수를 이제는 받을 봄직함하다. 특히 현물은 조금 공격적으로 받되 선물 쪽에서는 조금 덜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나름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 시황들 확인하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일주일간 4만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체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최근 7일 동안 약 4만 464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크립토 퀀트는 6월 14일, 채굴자들은 6월 8일부터 14일까지 거래소로 약 4만 464비트를 거래소로 이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난주보다 2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채굴자의 거래소 이체는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너스 30% 민코인, 주요 테마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민코인 가상자산이 주요 테마 중 일주일 평균 하락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상위 5개의 민코인 최근 7일 동안의 평균 하락률은 18.9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많이 올랐던 플러키 코인이 30.88%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약 12시간 전 6.5개의 비트코인을 다른 주소로 이동했다는 소식입니다. 14일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카우의 올리베이라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약 12시간 전 총 13차례에 거쳐 6.5개의 비트코인을 특정 주소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주소의 주체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올리베이라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해당 주소는 미국 법무부의 주소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량의 약 1%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바이든 암호화폐 전쟁 내가 끝낼 것. 비트코인 미래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유세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내가 끝낼 것이다.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미래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세일러가 비트코인 800만 달러가 되더라도 구매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13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프라하에 참석한 세일러는 비트코인 800만 달러라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완전 화폐라면서 언젠가 우리는 구리, 종이 조각, 조기 껍데기, 은화를 보면서 낄낄 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함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매매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